시원하게 이런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절대로 저를 고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반짝하는 프랜차이즈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식업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전도사 임사부 임정훈입니다. 오늘은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버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럴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해? 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에 스쿨푸드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R&D 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팀, 운영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매장은 40개 정도 운영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오늘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갑니다. 꼭 보시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셔야 하는데 기술이 없었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런 좋은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창업했을 때 내가 엄청난 노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본사를 만나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인데 대부분 직장 생활하기 싫고 나만의 능력을 펼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례만 피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피해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프랜차이즈 되게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괜찮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사기꾼이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맹점주님들이 돈을 일일 쓰는 구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맹점주들이 창업을 할 때 여기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나쁘게 얘기하면 빼먹는다? 빼먹을 수 있는 구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를요, 좋은 프랜차이즈는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관리 잘하고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창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등골을 휘게 만드는 이런 정말 몇몇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 외식업에 대한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식당이 65명당 매장 1개예요. 전 세계에서 밀집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식당 밀집도는 1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곳이죠. 그리고 대략 1년에 한 15만 개 정도가 문을 닫고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 1년에 오픈한 매장 중에 20% 정도는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15만 개가 문을 닫는데 또 18만 개가 오픈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는데 오픈하게 될까?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싶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게 언론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하기 쉬운 외식업 쪽으로 빠지는 경우, 그리고 퇴직자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는요, 첫 번째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빼가는 곳들이 있어요. 본사에서 로얄티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가져갔어요. 보통 3에서 5% 정도요. 매출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3천만 원을 팔아도 안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에서 5%는 무조건 본사에 줘야 돼요. 지금도 현재 로얄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얄티만으로는 회사 본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사에서 또 하는 게 뭐냐면 물류수익이에요. 물류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상품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가맹점이 500개 이상만 넘어가도 굉장히 물류수익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작은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매장이 50개 미만 정도 되는 데들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전용 상품을 만들어요. 근데 굳이 바깥에서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여기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운영하는 분은 아무리 팔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작은 프랜차이즈는 여기서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가짜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이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런 점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교촌치킨 같은 큰 곳은 괜찮고 그냥 그 외에 조금 작은 프랜차이즈는 위험하다 이런 뜻 같은데 맞을까요? 다는 아니고 작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기 때문에 탄탄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직영점도 없이 확장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물류 수익과 오픈 수익에서 본사를 올릴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점주님들 피해를 주는 것을 하게 되죠. 오픈 수익에서 또 수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육비나 가맹비나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주방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집기나 기기들, 여기에 본사 마진을 녹여가지고 오픈 수익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물류 수익과 로열티보다 오픈 수익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보다는 우선은 오픈
오픈에 집중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컨설팅 회사들을 끼기 시작합니다. 영업만 대행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컨설팅 회사에 많은 비용을 주고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컨설팅 회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돈을 받아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한테도 돈을 받고 그 뒤에서 권리금 장사를 해요. 내가 지금 이 매장이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컨설팅 회사가 여기에 내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2천만 원 줄게, 대신 권리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면서 이제 권리금을 이쪽에는 3천만 원 불러서 1천만 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는 2천만 원 주고 어차피 이 사람은 손해보는 거 없고 가게 빼주니까 뭐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비 창업주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가요. 계속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억 2억은 쉽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운영을 해도 이 투자비를 빼려면 정말 열심히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장사 안 되면 지쳐서 무너지고. 하지만 본사는 처음부터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죠. 거기에 영업회사조차도 돈을 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돈은 여기만 먼저 버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정말 몇몇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네. 아까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직영점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네네. 직영점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최소한 1개 이상을 1년 이상 직접 운영을 해야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기획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기획 프랜차이즈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겼죠. 그런 안전장치가 생기긴 했죠. 항상 본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추천을 받는다면 이런 인터넷 서칭을 알아보면서 기존에 했던 점주들이나 아니면 꼭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내 지인이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추천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좀 믿을만해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이런 갑자기 반짝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오랫동안 운영해서 뭐 전통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이 노하우가 없는 건 본사를 보면 알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노하우가 많이 없어요. 대신 그 시작한 대표나 운영한 사람이 또 반대로 또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내부를 계속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규모가 크면은 네. 레시피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고유 레시피도 있을 것이고, 네네. 또 그거에 대한 관리나 운영 시스템도 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오히려 그런 곳을 선택해야지 네네.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이런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제 말은 되게 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해외에서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뜬 것들이 있어요. 가루수나 연남동이나 핫플레이스에서 떠가지고 가맹사업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아류작들이 막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대표님, 그럼 프랜차이즈로도 창업이 안 되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자영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사에 대한 재정과 그리고 본사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그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역사나 이런 걸 전부 다 직접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잠깐 싸게 준다고 해서 혹해서 가는 경우, 그리고 이 아이템이 지금 굉장히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매출만 보고 혹해가지고 내부는 진짜 얼마큼이 남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요즘 유행하니까 이거 잘 될 거야 해가지고 반짝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아이템들은 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나 단일 상품이나 계절을 많이 타는 것들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2년 전에 3년 전 식당 버블티가 엄청나게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작년 2010년 중반대 그 카스테라 엄청나게 떴었잖아요. 근데 이 단일 메뉴들은 되게 위험한 게 있어요. 정말 잘 됐을 때는 뭐 돈을 많이 벌겠죠. 왜? 단일 메뉴이기 때문에 일이 편하고 물류 관리가 잘 되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쉽잖아요. 만들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우위에서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맛은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더 싼 게 나오면서 치킨 게임을 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유행을 타는 것들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타는 거, 우리가 2010년 초반에는 제일 유명했던 게 과일 주스가 많이 떴었잖아요. 저가 과일 주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그것도 베끼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매장이 늘어나면 여기저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났으니 당연히 단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달란 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가로 주스를 팔았는데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수익이 줄어들면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쩌면 신선도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상품이나 계절성이 강한 것들, 계절성은 우리 어렸을 때 한창 또 2010년 중반에 했던 팥빙수 전문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겨울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상품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이 큰 것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유행성이 짙은 단일 품목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표님도 프랜차이즈 대표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건가요?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저도 근데 부정하진 않겠지만 저도 이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썼었어요. 대신 과도한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근데 이 구조를 가면서 제가
이런 매장의 점주님들, 저를 믿고 했던 제 지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점주님들이 피해를 입는 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작은 프랜차이즈 대표였고 그 구조들이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됐었고 그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간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피벗을 한 거예요. 그게 샵인샵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샵인샵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도 지금 이게 정말 그때 지었던 죄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샵인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기존에 했던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면서 그래도 제가 제 자신 있는 것은 메뉴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잘하는 것은 브랜딩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장 운영하는 분들이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매장을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샵인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표님 계절성 메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네네네. 그 샵인샵에 냉면 있지 않나요? 냉면 있어요. 냉면이 있는데 또 저희가 국밥 브랜드가 있어요. 냉면은 겨울에 매출이 빠져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매출이 손해보지 않도록 따뜻한 겨울 브랜드를 또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하라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샵인샵 홍보하시네요. 홍보보다는 그냥 저 역시도 그 작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되게 좋지 않은 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제 길을 바꾼 겁니다. 뭐 홍보라면 뭐 홍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나쁜 의도로 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세게 말을 했는데 정말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프랜차이즈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몇몇 프랜차이즈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니 절대로 저를 고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댓글이나 메일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